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집값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네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지하철로 대표되는 교통입지죠. 교통이 얼마나 좋으냐. 두 번째, 우리나라가 특히 민감하죠. 학군.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셋과 더불어 마지막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다들 아시죠? 한강입니다.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를 사라. 넌 부자가 될 것이다. 수십 년 전부터 듣던 얘기죠. 실제로 이 말을 실천한 사람들 중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바로 이 한강을 바라보는 고덕 강일지구에 9호선 강일역의 연장이 예정되면서 고덕 강일지구의 대폭발이 예상되는 이 분위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원까지 낀 단지를 반값에 분양해버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별내자이 청약 끝났을 때, 가밀프루지오 마크베르 청약 끝났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삼형제 다 청약하고 나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알죠. 다음은 어디야? 이제 내가 바라봐야 하는 곳이 어디야? 이 별내, 가밀, 과천처럼 분양가 상한제 덕에 시세 차익 7억 이상 발생해주면서 동시에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당첨이 가능하고 저가점자 1주택자도 당첨 가능한 추천 물량도 있는 그런 단지. 도대체 어디야? 빨리 알려줘!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 로또 분양의 다음 타자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에요. 얼마 전까지 고덕 강일 힐스테이트라고 부르던 그곳이죠.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입지는 어떠한지, 또 시세 차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싹 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먼저 꾹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은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누르게 되실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여러분이 흔히 고덕 강일 힐스테이트라고 알고 있던 그 단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11월 달에 분양을 할 예정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항상 분양이라는 건 실제로 공고가 뜨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계룡건설의 리슈빌, 이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우리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요즘 뭐 강남 4구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지구, 공공택지예요. 공공택지. 서울시에 공공택지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공공택지는 보통 하남이나 남양주나 뭐 이런 신도시 개발하는 곳들에 많이 있는데 정말 보기 드문 서울시 내에 있는 공공택지지구예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그것도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그것도 현재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매우 강하게 반 이상 확 쳐버리는 수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큰 공공택지들은 수도권 모든 거주자들에게 물량을 배분을 해준다.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당해여야만 당첨 가능한 게 아니고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하셔도 물량을 배정을 해준다. 정말 보기 드문 곳입니다. 아마 이 단지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서울에 있으면 서울 당해에서 마감이 되죠. 거의 모든 주택이. 근데 이 강일지구는 예외입니다. 총 809세대 중규모 단지고요. 대규모도 아니고 소규모도 아닌. 전용 면적은 84, 100일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됐어요. 자, 이 100일 타입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100일 타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추첨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투기가열지구죠. 투기가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에 한해서만 추첨 50%를 배정을 하죠. 이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전용 101이 85보다 크지요. 84는 85보다 작고, 전용 84에는 추첨 물량이 없지만 전용 101제곱미터 평형에는 추첨 물량 50%를 배정을 한다. 이건 지금 일반 공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특별 공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별 공급은 항상 똑같아요. 뽑는 방식이.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또 소득 따지고 지역 보고 자녀 수 몇 명인지 보고 이렇게 해서 뽑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일반 공급 쓰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 공급 쓰시는 분들이 가점이 낮으시거나 주택이 한 채 있으셔서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하실 때 그때는 이제 추첨제밖에 활용을 못 하시니까 추첨 물량이 50% 있는 100일 타입이 있는 게 의미가 있다. 즉 종합하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거주자, 지역의 구분 없이 서울, 인천, 경기의 모든 거주자가 당첨 가능성이 있고, 가점이 낮거나 주택이 한 채 있어도
초점으로 당첨이 가능하다. 즉 수도권에만 거주하면 누구나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뭐 가밀이나 여러분 과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과천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역을 배분을 했었죠. 서울 안에 있는 택지는 좀 달라요. 서울이나 인천광역시에 있는 공공택지들은 딱 50, 5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당의 50%. 서울당에는 뭡니까?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이 서울당입니다. 이분들에게 50%를 배정을 하고 훨씬 유리하죠. 나머지 모든 서울시에 살긴 사는데 2년 미만을 거주했다. 나는 인천이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아니 나는 서울 살지 않고 인천, 경기도 등에 거주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나머지 50%를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거주자는 뭐 얼마 이상 기간을 살아야 한다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그냥 거주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언제 기준? 모든 건 다 모집 공고일 기준. 모든 게 다 모집 공고일 기준이에요. 천양 예치금 언제까지 넣어야 되나요? 모집 공고일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대주 변경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모집 공고일까지 세대주 변경이 완료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 과천이나 간포, 마크베르의 시세 차익에 거의 비교를 하던데 대체 시세 차익이 얼마길래 그렇게 오바를 하니? 자, 여러분이 시세 차익을 알고 싶으시면 이 시세 차익은 뭐예요? 제가 이 시세 차익을 계산해드리면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시세 차익과 앞으로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현재 시세, 현재 미래의 뭐 집값이 앞으로 몇 배가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시세에 비춰봤을 때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현재 이 주택을 내가 돈 주고 그냥 사려면 10억을 주고 사야 하는 주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10억을 줘야 이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사려면. 근데 내가 이걸 분양받으면 5억의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뭐 가점이나 뭐 추첨이 운이 좋아서 뭐 신혼부부여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분양을 받으면 10억짜리를 5억에 분양 받을 수가 있다고요. 나중에 이게 20억 되고 뭐 15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이건 모르겠고 지금 현재 10억짜리를 5억에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의 이득은 얼마냐? 이게 시세 차익이라고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분양받았다. 그럼 차익 얼마예요? 5억이죠. 그게 시세 차익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얼마의 차익을 볼 수 있겠느냐를 계산하려면 현재 가치와 분양가를 알면 되죠.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분양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을 해야 되고 현재 가치는 계산해보면 돼요. 주위 단지들과 비교를 해서. 자, 먼저 현재 가치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입지를 보겠습니다. 입지를 알면 현재 가치를 알 수가 있죠. 자, 입지를 보면 일단 고덕 강일지구는 이렇게 한강변에 바로 위치를 하는데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약간 애매했던 부분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 여기 5호선 상일동역이었습니다. 한동안. 최근에 여기 미사역이 개통을 했죠. 그리고 사이에 강일역이 개통을 또 해요. 5호선이. 아무튼 여태까지는 이 상일동역 5호선 이게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었어요. 되게 멉니다. 걸어서 절대 못 가요. 30분 걸립니다. 걸어가려면. 지하철이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제 뭐가 들어오냐? 이 9호선이 연장이 돼요. 지금 그려져 있는 9호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노선이에요. 이렇게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미사역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장되는 9호선 중에 강일역은 이 고덕 강일지구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덕 강일지구 자체가 북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값에 가장 큰 영향 주는 4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한강. 그럼 아래쪽으로는 9호선 지하철이 들어와요. 이 9호선은 어떤 노선이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이 중앙보훈병원역이 마지막 정거장이에요. 여기서 5정거장을 더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일역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강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들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가까운 곳은 올림픽공원이 있죠. 여기는 뭐 한 10분도 안 걸리겠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석촌에서 환승해서 한 정거장 가면 잠실이고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봉은사 있습니다. 코엑스가 봉은사 삼성역 사이에 딱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정거장이 삼성중앙역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삼성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이곳이 우리나라의 중심입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강남, 역삼역이 아니에요. 이 삼성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신논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안 가보시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강남역이랑 강남대로로 이어지는 신논현역. 사실 9호선이 굉장히 핵심 노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 중에 여러분이 딱 한 개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집 앞에 딱 하나의 노선만 깔 수 있다면 첫 번째 노선이 신분당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9호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뒤에 만들어진 노선들이 좋아요. 핵심 입지를 많이 간다는 거죠. 일자리가 많은 그런 지역들을. 그래서 이제 강일역에서 봉은사까지는 한 20분 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신논현까지는
지금은 이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신논현까지 19분이 걸리죠. 위에 보시면 좀 더 연장이 되니까 이것보다 한 6, 7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면 신논현역에 도착할 수가 있다. 강남의 주요 일자리 구역들을 한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대에 다 주파할 수 있는 지하철 강일역이 되겠습니다. 이 강일역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다음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거 아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인데 바로 앞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강빛 초중학교. 강빛 초중학교가 개교 예정이에요. 신설학교죠. 이 길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초중학교를 거의 품고 있다. 초등학교의 중학교. 이거 엄청 큰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특히 초등학교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이 초등학교의 중요성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통학환경, 교통 편의성, 위에 필승카드 한강까지 정말 좋은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럼 이 단지의 적정 시세를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장 비교하기 쉬운 곳은 바로 옆에 하남 미사지구예요. 자, 여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 풍산로를 기점으로 이 서쪽은 서울 강동구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고덕 강일지구고요. 이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가 돼요. 이 길 하나로 똑같아 보이지만 길 하나로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 강변 신도시가 펼쳐져요. 어쨌든 입지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옆에 바로 붙어있는 미사 강변 리버뷰 자유와 그 옆에 있는 미사 강변 리버 스위트, 이렇게 두 아파트를 보니까 각자 38평, 39평이 실거래가 약 12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33평, 전용 84제곱미터로 비교를 해야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값 10억이야 하면 전용 84 33평이 10억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 평수로 환산을 해보니 전용 84 33평으로 환산을 해보니 약 10.7억 수준이다. 일단 1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평수가 된다고 해서 평수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자리에 33평 아파트가 있으면 11억 정도의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자리의 입지를 이 자리와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미사 강변 리버뷰 자이나 리버 스위트 칸타빌보다 우위를 가지는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신축이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대략 2017년 정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고요. 힐스테이트 리슈빌은 약 23년 정도에 완공이 되죠. 약 6년의 차이가 나요. 준공 연도에서. 6년 정도 더 신축이다. 그렇다고 뭐 얘가 구축이냐 그건 아니에요. 신축이라는 점이 나름 의미 있는 우위점이고요. 두 번째로 초등학교. 자, 이 아파트들은 이 앞에 중학교는 딱 품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 밑에 있어요. 밑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뭐 이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서울이죠. 여기 하남이고. 하남 시민이 서울 학교를 갈 수 없죠. 이 미사 강변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은가람 중학교, 중학교 하나만 품고 있지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어때요? 중학교도 품고 있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어요. 강빛 초중학교예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건설이 된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이건 정말 큰 겁니다. 초품아이냐 아니냐는 매우 커요. 여기서 저는 사실 이미 한 1.5억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봐요. 이 신축인 거는 잘해봤자 뭐 0.5억 정도나 1억 정도의 우위점이 있다고 본다면 초등학교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우위를 가진다고 봐요. 그만큼 초등학교가 앞에 있느냐는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서울이라는 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서울인데 미사는 어쨌든 하남이죠. 물론 하남의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 사실 행정구역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 속하는 게 훨씬 좋죠. 이 하남은 그 자체로서는 무슨 일자리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베드타운이죠. 하남은 사실 서울과 붙어있기 때문에 통근 편의성이 좋은 지역이고 서울은 그 자체로 강남, 여의도, 을지로 이런 곳들의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그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하남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서 큰 차이가 나고 학군도 약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의 서울이라는 점이 좀 더 우수한 점입니다. 이 하남 미사보다. 제가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하남 미사를 절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남 미사 신도시 매우 입지 좋고 서울 강동구와 큰 차이가 없는 정말 좋은 입지인데 굳이 비교를 또 하자면 우리는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세 가지 우위점이 있다. 이 서울인 점도 0.5억에서 1억 정도는 충분히 쳐줄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남 미사가 11억이었죠. 33평 기준으로 11억이었는데 여기에 한 1억, 여기서 한 1.5억, 여기서 한 0.5억 이렇게 우위점을 더하다 보면 3억 정도가 더 붙는다고 봐야 돼요. 3억 정도를 이 11억에 더 붙이면 14억이 되죠.
이 14억이 뭐예요?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얘의 지금 현재 시세, 주변의 현재 단지들과 비교해본 현재 시세가 약 14억 정도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높게 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의 가치를 뭐 1억 정도라고 볼게요. 사실 너무 낮긴 한데 왜 이렇게 집값 높게 쳤냐고 따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저는 되게 낮게 보는 편이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데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3.5억 정도로 일단 볼게요. 이렇게 해도 차익이 너무 커서 조금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돼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13.5억, 13억 5천만 원 정도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수식에서 현재 가치는 구했어요. 얼마라고요? 33평 기준으로 13.5억이요. 13억 5천만 원이요. 이제 이거 구하면 되죠. 이거 구하면 이거 나오죠. 시세 차익. 자, 그럼 분양가는 얼마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거의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인데 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있는 단지들이 이미 분양을 했어요. 분양해서 지금 전매 제한 걸려있는 단계예요. 지금 26평 가격이 나오고 있죠. 각각 26평짜리가 4.9억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4억 9천만 원에 똑같은 분양가에 분양을 했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기 때문에 뭐 입지가 좋다고 해서 뭐 더 비싸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하실 때 보시면은 S4가 제일 좋고 그 다음 S5, S1 이런 순인데 분양가 똑같았죠. 오히려 S1이 제일 비쌌죠, 분양가가. 그리고 S6 같은 경우, 벨라르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분양했었고 얘네들보다 입지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다 똑같았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그 같은 이 공공택지에서는 거의 똑같이 분양가를 산정을 합니다. 되게 좀 비합리적이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여기도 아마 26평 기준 4억 9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거고 이걸 33평 전용 84로 환산을 해보면 약 6.5억 원, 6억 5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것이더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101 40평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5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것도 구했고 분양가도 예상치가 있으니까 한번 빼서 계산을 해볼게요. 시세 차익을. 지금 현재 아주 보수적으로 본 가치 저는 14억 하고 싶지만 13.5억으로 하고요. 분양가 예상치 6.5억 원을 여기서 빼주면 내가 13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어쩌면 14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얼마에? 6.5억 원에 분양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는 얼마예요? 7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당첨되면은 대박 나는 겁니다. 이 가치가 만약에 아파트 값이 폭락해가지고 3억 떨어졌어요. 만약에 10억이 됐어요. 10억이 돼도 여러분 3억 5천만 원 번 거예요. 3억이 떨어져도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막 반값에 분양해버리는 이런 아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를까요? 불안해요.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건 안 오르건 상관이 없어요. 너무 차익이 크니까, 너무 싸게 분양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천 지정타 다음 로또 분양에 바톤 터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바톤 터치를 하는 아파트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도 끝은 좀 있어요. 벌써 허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좀 보완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죠. 앞으로 로또 분양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왕 무주택인 거 한번 써보는 거죠. 지금부터는 힐스테이트 리슈빌의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투기가율지구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유의사항이 되게 많아요. 되게 복잡하죠. 요즘 청약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발생하는 유의사항들이에요. 재당첨 제한 10년. 힐스테이트 리슈빌을 분양받았을 경우 앞으로 10년간 당첨이 제한된다. 여러분 당첨받고 나서 돈 없다고 계약 안 하시면 10년간 청약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당첨되면 계약하겠다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입주 의무는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입주 의무가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건 2021년 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모집 공고가 뜬 아파트들은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적용 전이죠. 11월이니까 예정대로 11월에 분양을 한다면 현재는 입주 의무는 없습니다. 좋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입주 의무가 생긴다는 거는 사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현재 입주 의무가 없을 때는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같이 좀 경쟁을 해서 시세 차익이 6억, 7억, 8억씩 되는 이런 주택들 한번 당첨되면 거의 내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차익을 거두는 그런 주택들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2021년 2월 이후에는 그게 또 불가능해져요. 금수저들의 리그가 되는 거죠. 점점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전에 반드시 하나 건지자. 다음으로는 투기가율 지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의사항들입니다. 전매 제한에 10년이 걸릴 거예요. 분양가를 매우 싸게 분양받는 아주 작은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은 40%까지, LTV 40%까지 기본적인 것들이고, 대출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중도금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뭔가를 받으시면 6개월 이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되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중도금 대출을 전세를 받아서 이 중도금 대출을 갚아도 입주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의무는 살아 있습니다. 갚아도. 신기하죠? 그러면 무조건 대출 받을 건데 현금 없는데 무조건 입주해야 되네? 그럼 전세 못 받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처 방법을 제가 뒤에 링크로 달아드릴 거예요. 그 자금 마련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금 마련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과거의 5년이에요. 얘랑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투기가율주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원은 그럼 어떡하나요? 세대주 변경하세요. 그럼 지역별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되는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죠. 이 지역별 예치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청약을 하시려면 이 조건은 만족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이 표 볼 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여기 나오는 이 지역 항상 헷갈리실 텐데, 이게 과천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경기도니까 서울, 부산 아니고 광역시 아니고 기타 시군 여길 봐야 되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아파트가 어디에 분양하는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보시면 돼요. 내가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살고 있어.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전용 8사 청약할 거야. 그럼 여기 보시면 돼요. 300만 원 통장에 들어있으면 청약 자격이 되시는 거고, 200만 원이다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청약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은 갖추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지금 분양가는 6억 7억인데 분양가 말고 나중에 입주할 때는 시세를 보죠. 분양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시세가 현재 가치로는 이 정도인데, 전용 100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치가 15억인데 나중에 집값이 더 올라서 15억을 초과하게 되면, 얘도 지금 13억 5천이면 조금만 더 오르면 15억을 초과할 텐데 15억을 초과해버리면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잖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문득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15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9억만 돼도 확실하게 9억은 넘을 거니까. 시세랑 분양가랑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세가 9억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20%밖에 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대출이 20%밖에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계약 파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마련 영상이 있어요. 이 위에 지금 카드가 뜨죠? 여길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첫 번째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앞으로 모든 민간 분양에 다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아직 집을 소유하신 적이 없었던 분들은 한번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격 조건이 5개가 있거든요. 5개를 만족하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링크가 여기 뜨는데 여기에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2번에 제가 달아둘 테니까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이제 이 썸네일이 이해가 가시죠? 왜 과천 지정타 다음 로또 분양 받돈 터치라고 하는지, 수도권 전 지역 저가점자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니까요. 내 집 마련과 막대한 시세 차이의 꿈을 여러분 일석이조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구독 누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